제가 세 가지 채권을 가지고 컨비네이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ULST이고요. 두 번째는 TLT이고 하나는 EML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12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최근 이제 한번 성과들을 한번 저희 회사 블룸버그 단말기에 있어서 한번 성과를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최근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촬영한 날 직전 날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연준 금리 그러니까 인하가 아니죠. 동결하고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금리 많이 내렸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된 성과인데 보시면 한번 볼게요. 근데 어쨌건 금리가 스테디하게 내려왔잖아요. 한번 볼게요. ULST가 지난 1개월 동안 0.6% 절대 수익이 났고 SH가 0.9, IEF가 3.6, TLT가 8%가 올랐네요. 와우, 많이 올랐네요. 참고로 오늘 여기 반영 안 돼 있는 오늘 하루에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치면 오늘까지 합치면 최근 한 달간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최근 올랐냐면 요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 똑같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만큼 더 민감하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보시면 오히려 이때 깨졌죠. 왜냐하면 중간에 금리 예측이 좀 떴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머징 마켓 채권도 보시면 현재 좀 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온다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드 채권도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꽤나 양호하게 나왔죠.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나왔던 게 아까 요 중간 정도 등급 나왔던 채권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거든요. 근데 여기 투자적 격 채권도 듀레이션 보면 2.5, 6.2, 12.5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금리가 내려갈 때 얘가 가장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아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냥 주로 이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관심 많을 것만 따로 추려서 했어요. 그랬더니만 12월 13일 기준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연준 금리 인상 연준 발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단기 채권은 한 달간 0.7이 올랐고 TLT가 8.3이 올랐는데 오늘 거 합치면 10% 넘어간다 말씀드렸고 미국 하이드 채권 3% 올랐고 EMLC가 절대 수익 2%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TMF, TLT 3배짜리잖아요. 25.7% 올랐네요. 물론 이거 한 달간인데 그리고 오늘 지난밤에 연준 발표까지 합치면은 30% 올랐습니다. 가격이.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성과를 좀 자세히 볼게요. 방금 요거는 한 달짜리로 본 거고 요거는 연초 이후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ULST 같은 경우는 아까 듀레이션 0.8이라고 해서 거의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볼게요. 이 검정색 차트가 ULST의 지난 12달의 성과입니다. 거의 일자죠. 거의 일자라서 지금 한 5%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ULST 하세요라고 한 것들이 요런 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음에 불구하고 ULST의 어떤 지난 1년 동안의 기준가 그래프를 보면 거의 일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듀레이션 1년 미만이고 YTM이 한 5.5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현재까지 거의 한 12달의 성과가 거의 한 5%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가 연초 이후에 가장 성과가 상당히 연초 이후에 제가 어떤 추천을 드렸죠? 연초 이후에 제가 EMLC를 많이 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주요 채권 중에서 거의 탑입니다. 보시면은 EMLC가 아마 제 연초에 보면은 제가 세 가지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ULST이고요. 두 번째는 TLT이고 하나는 EML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본적으로 TLT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내려가는 것 같으면은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제가 지난 3월 달에 TLT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미국 10년 국채금리 3.5 아래로 가면은 계속 포지션을 줄이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4% 넘어가면은 계속 제가 비중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디폴트로 박아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 ULST와 EMLC입니다. 그런데 ULST와 EMLC 보시면 이렇게 됐죠.
8% 났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 있는데 이렇게 나 있고요. TLT는 아까 여러분 연초 이후에 들고 왔으면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마이너스 3%인데 아까 저처럼 박스권 매매했으면은 성과 이거보다 훨 좋습니다. 플러스 났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TMF 한번 볼게요. 요 참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요 나머지 것들은 요 왼편을 보시는 TMF는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27% 깨졌어요. 그런데 스케일 달리 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TLT를 복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TLT가 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진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TLT 움직이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또 가는데 진폭이 다르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 스케일이 합쳐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이거 오늘 거까지 합쳤거든요. 연준 발표 날짜까지. 그랬더니만 보세요. TLT는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원본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TMF는 TLT를 그대로 복제를 했고 3배의 효과면 이론적으로 금리가 연초 레벨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TLT는 원본이 왔는데 TMF는 이거보다 20% 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로 타임 디케이, 시간 가치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데 제가 TMF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나이퍼처럼 말하고 스나이퍼처럼 무턱대고 금리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붙잡아 놓고 투자한다. 그건 너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순진한 전략이고요. TMF는 딱 방향을 가지고 딱딱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좀 여담인데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를 갔는데 한 이제 그 학부형이 오시더니만 저랑 이제 사진을 꼭 좀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그래 제 거를 많이 보시고 했는데 사실은 당신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 제 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세요? 그 아들이 아마 제 유튜브 보실 것 같은데 그분 미국에서 지금 대학 하고 있는 20살입니다. 20살 친구가 제 유튜브를 너무너무 열심히 보고 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10월 달에 5% 정도면 너무나 좋은 원더풀한 진입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를 하셨는데 이 친구는 저를 좀 믿었나 봐요. 그래서 TMF를 3.8달러에 샀습니다. 언제냐면은 여기죠.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했고 지난 한 2달 정도에서 지금 50% 이상 수익 났죠. 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TMF가 단기로 투자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50% 났죠. 그러니까 이걸 금리 차트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TMF는 이 친구처럼 해야 됩니다. 그냥 신중히 판단해서 딱 스나이퍼처럼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 이 TLT를 이렇게 3배 레버리지 한 건데 어쨌건 간에 1년 동안 금리가 박스권 가면 이렇게 원래는 아무리 3배짜리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TLT가 원본에 왔기 때문에 이것도 원본에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1년 동안에 시간 가치가 한 20% 정도 녹아내렸죠. 즉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내년에 금리 내릴 거예요. 내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나요? 12달 호흡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아래에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데 일자로 안 내리겠죠. 분명히 중간에 업 앤 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TMF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아까 단순하게 장투하는 것보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딱 방향성 잡힐 때 들어가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TMF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TMF를 활용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사실은 TMF는 주식보다 훨 더 성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TMF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좀 더 왕성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해 주시면은 저희 채널이 좀 더 커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TLT는 듀레이션이 16.5잖아요. TMF의 듀레이션은 50입니다. 50이라는 거는 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50%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1% 내려가면 아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살 친구가 3.8불에 들어갔다 했는데 지금 제가 안 봤지만 최근 통화 안 해봤지만 몇 프로나 너무 잘 알겠어요. 금리 딱 1% 떨어졌잖아요. 2달 사이에 딱 1%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확하게 가격이 50%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 ETF를 가지고 주식 이상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 하시면.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어떤 시간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반대고요. 근데 중간중간 시장을 잘 예측해서 가면 스나이퍼 치시면 정말로 주식 못지 아니다. 주식보다 훨 더 예리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게 자신 없으면 이렇게 앞으로 금리가 많이 내릴 것 같으면 아까 뭐라 했죠? 제가 듀레이션이 긴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너무 긴 채권 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금리가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여전히 좀 데코복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 좀 많이 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자금 동향입니다. 앞에 그거는 지금 이제 월간 ETF별로 어떤 연초의 퍼포먼스인데, 자, 지금부터는 ETF 자금 동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자금 동향을 말씀 좀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과에 너무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금 동향은 우리 말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하는 ETF에서 현재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고 게임하셔야 돼요. 게임하셔야 됩니다. 나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자, 볼게요. 그랬더니만 먼저 국채 볼게요. 국채들 보니까 최근 한 달간 아니나 다를까 TLT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자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TLT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TLT로, 이건 누적이니까 생략하고 한 달만 볼게요. 한 달 보니까 단기와 중기 채권 안 하고 이렇게 TLT 자금으로 자금이 확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월간으로 봤을 때 여기가 단위가 1 밀리언 달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TLT와 하이힐드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TMF도 꽤 자금이 스테디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요. 과거 데이터입니다. 연초 이후 데이터 볼게요. 연초 이후에 보시니까 여기 보면은 요 점선이죠. 요 점선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TLT로는 금년 한 해 계속 자금이 쌓여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TMF 볼까요? 와우!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풀벳이 들어갔네요. 풀벳이 들어갔고, 그리고 반면에 하이힐드 채권은 계속 자금이 업앤다운 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하고 있고, 그리고 EMLC도 아직은 크게 안 들어가고 있죠. 반면 ULSD는 거의 일자입니다. 즉 자금 동향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국채 쪽으로 자금이 쫙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비록 하이힐드 채권과 이머징 마켓 채권이 특히나 하이힐드 채권 성과가 좀 양호했지만은 글로벌 자금이 추세적으로 자금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이제 새해에는 제가 이런 ETF 관련되어 있는 퍼포먼스 동향이나 또는 자금 동향, 이걸 또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이제 자금 동향 보면은 장기 채권 자금 좀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많이 먹었잖아요. 최근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먼저 기관 투자가들은 먼저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ETF별 자금, 채권 ETF별 어떤 퍼포먼스 동향이라든지 자금 동향은 우리가 또 이거는 면밀하게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채권 ETF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